음. 얼굴 안 나오니까 뭐 프라이버시 신경 쓰지 말고 유튜브 하는데 조금. 자, 오늘은 어업 생산량에 대해서 어업 생산량 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어업 생산량 생산한다. 국민 총생산, 어업 생산, 뭐 경제 생산, 생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덕션 영어로 이 용어에 대해 되게 이제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생산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잉여 생산, 경제학에서 말하죠. 잉여 생산 이런 말도 쓰고 돈에서도 그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또 생태학에서도 또 수산 자원학 여기서도 생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헷갈려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산이 뭔가 또 우리 수산 쪽 수산 자원량 뭐 수산 자원이란 말은 뭐 일본 말인데 그걸 쓰는데 그 용어를 이제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어업 생산량에 대해서 할게요. 또 보나. 거기, 책에 나와요. 돼지법원은 수산학 제일 첫 장에 나오니까, 그 생산량이 뭔가 개념에 대해서는, 책에 보면 나오니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양은, 어, 생산량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량. 물고기가 앞바다가 얼마나, 생산량이 높은가, 그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생산량은 이제 뭐 식물 플랑크톤도 생산량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 플랑크톤도 생산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생산량이 있고, 그죠? 생산량이 이제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그 책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상추를 예를 들어 가지고 현존량과 생산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요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상추를 예를 들으니까 이해를 하기 쉽다고 해요. 상추를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상추를 안 키워봤겠지만, 이제 나이 들고 하면, 집에 텃밭을 두고 이제 상추를 키우거든요. 상추 키워본 사람 있나? 없죠? 어, 그 상추를 이제 심어 놓으면, 상추 좀 키우라면, 상추를 좀 가지고 오라면, 짜면, 이 도시에 잘은 안 키워보는 짜면 상추를 얼고 가지고 통째로 뽑아봐. 상추를 통째로 뽑아온다고. 그러면 안 돼. 상추를 할 때는 상추 뿌리 뽑으면 안 돼요. 그 뿌리 뽑아오는 그 도시 애들은 뽑아 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추는 이렇게 요리 심어 놓고 이렇게 잎을 이렇게 뜯어가 잎을 뜯어가 이거 아마 뜯어 놓으면 이 뜯은 자리에 또 자란다고 자라면 또 자란다고 그럼 또 뜯고 또 자란 거 그리고 이제 잎을 뜯으면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나면 또 뜯고 자라면 뜯고 이런다고 그죠? 그래서 상추가 이렇게 지금 장수 몇 개 하나 둘 한 뭐 장수 일장도 안 되지만은 요걸 하나 두면은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50장 100장도 나올 수 있어. 이제 요걸 떼고 자라고 떼고 자라하는 과정을 10번을 반복하면은 요거 밀장빵이 100장이 나오는 거야. 100장. 그걸 100장을 우리가 그 정도 먹으면 집에서 막 그 반찬으로 상추를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많이 심을 필요가 없어. 우리도 집에도 이제 텃밭에 한 10개 정도 심어 놓으면 뭐 여름에 한 달씩 계속 그 상추만 남아돌아. 그죠? 상추 남아돈다고. 그래서 현존량과 생산량을 이제 상추의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상추가 이제 잎이 내장이 있죠. 이렇게. 잎이 내장이 있다고. 그리고 요 지금 내장이 있는 게, 상추 아까 여기 이제 여기가 여기 하다면 잎만 표시를 했는데, 요 내장이, 상추 내장이 현존량이에요, 지금. 현존은 내장밖에 없어, 그죠? 내장밖에 없다고. 여기 현존량이라고, 내장이. 그런데, 펜이 어디 갔나? 여기 다 자라면 우리가 요걸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요걸. 수확을 하면은, 또 자라겠죠, 그죠? 또 자란다고. 또 이것도 수확하면 또 자라고, 이것도 수확하면 자라고, 떼내면은 자란다고, 그죠?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요걸 5번을 반복한다면은 5번을. 그러면 현존량은 내장이지만은
현존량을 B라고 하죠. B는 내장이지만은, 이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쭉 자라서 떼고 자라고, 떼면 또 자라죠. 그죠? 자라면 또 떼고 해가지고 5번을 만들어 간다면은 모두 우리가 20장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죠? 20장을. 그걸 이제 프로덕션 생산량 해가지고, 요건 P는 4 곱하기 5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건 20장이 된다고. 그죠? 20장이 된다고. 그래서 요걸 현존량이라고, 뭐 요걸 이제 뭐 무게로 나타내고 개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요거는 생산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 비율을 또 뭐 PB 레이쇼라고 하는데, B는 이제 평균을 써가지고, 왜냐면 B가 이제 작아질 때도 있어요. 하나 떼면 빼고 3장밖에 안 남았잖아. 이때 현존량이 3이 된다고. 떼어나고 나면 2장을 떼빼면 현존량이 이제 2장이 되겠죠. 그죠? 4장이 되는데, 일단 애를 듣기 쉽게 해서 B를 사로잡았는데 4장으로 넣고, 그죠? 그래 떼면서 이런 가정하는데, 이때 PB 비율은 아까 20장 사해가지고 한 장에 5번이니까 5장이 된다고. 그죠? 이걸 요런 거 이제 PB 현존량 대 뭐 생산량 비율이라고 하는데, PB 레이쇼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주로 쓰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그 생산량과 현존량의 개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 공장을 내가 하나 지었는데, 공장을 하는데 공장에 그 짓는데 1억이 들어갔다. 1억. 그죠? 공장 짓는데 1억이 들어갔다. 근데 그게 이제 현존량이 될 수 있는 1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돈을 벌려 들이는 게 1년에. 그죠?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벌려도,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때는 이제 PB 레이쇼가 뭐냐면은 2천만, P가 2천만 원이고 1년에 생산량이니까. 그죠? 원래 현존량, 한 거는, 원래 현존량은 1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PB 레이쇼 약 20% 정도, 매년 20% 주기죠. 우리가, 그 공장에서 뭐 빵을 만들어 생산을 하든 뭐, 빵을 생산하면은 2천만 원치 빵을 생산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원래 현존량은, 1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생산량은 약 2천만 원,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20%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추에서는, 이건 P가 훨씬 높죠, 여기서는. 5가 되고, 그죠? 저게 이제 우리가 그 현존량 또는, 현존량을 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수산 자원량, 자원량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또 생체량, 이런 말로 해서 생체량, 자원량, 또 현존량,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량하고 생산량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생산량은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란다고. 물고기도, 그죠? 다른 먹이를 먹고 자라죠, 물고기가.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잡는 것도 상추 솎아내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일부를 잡으면은 거기 또 자라가 채워준다고. 자라면서, 그죠? 자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은 우리 어에 가는 것도 또 잡으면 계속 이리 자라면서 그걸 채워준다고. 그죠? 그게 이제 생산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생산한 그 생체량 있죠. 물고기 생산한 거는 궁극적으로 모두 다른 생물 먹이로다가요. 다 99%뭐 중간에 뭐, 썩는 것도 있겠지만 죽어가지고, 대부분은 바다에 있는 생물은 99.99% 이상이 다른 생물에 먹혀요. 바다의 모든 생물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밑에 저서생물, 그 다음에 무척추동물, 또 물고기, 뭐 고래, 상어까지 다 궁극적으로 다른 생물에게 먹혀요. 그게 이제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먹히는 게 다른 생물,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동물플랑크톤을 먹는다면은, 동물플랑크톤 먹힌 만큼 또 채워준다고. 또 동물이나 식물부터 먹으면서, 그죠? 채워준다고. 그 채워준 게 생산량인데, 그걸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이제 먹으면은, 또 물고기도 먹이 좀 자라겠죠. 물고기도 또 생산을 한다고. 그죠? 그 생산량인데, 생산량의 99%는 다 다른 생물의 먹이로 간다. 먹이로. 먹는데, 어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물고기가 어차피 다른 생물을 먹이로 가는데, 뭐, 돌고래가 먹든지, 물고기 뭐, 아니면 상어가 먹든지, 고래가 먹든지, 또 뭐, 바다 사자, 뭐, 물개, 그죠? 이런 몇 가지 포식자들 있잖아요. 먹고 한데, 그걸 먹는 걸, 다른 생물로 가는 걸, 사람이 일부 우리가 잡아 먹는 걸 우리가 어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일종의 하나의 포식자예요. 생태계에서. 포식자의 하나라고. 포식자.
근데 이제 사람을 먹는 생물은 없잖아. 그죠? 사람은 죽으면 뭐 하장하거나 뭐 땅에 묻잖아. 사람은 좀 애예요. 최상위 포식자가 돼가지고, 다른 생물이 거의 안 먹혀 죽잖아, 우리가. 옛날에 뭐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고, 요즘도 뭐 헬도 빼고, 뭐 악어한테 잡아 먹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사람은 이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생물에, 먹히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 요거 개념이,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죠? 이해가 돼요? 생산량하고 자원량하고, 이해가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을 보려면 이제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익이라는 게 있다고, 그죠? 배타적 경제 수익. 여기 이제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고 나서 200캐리, 200캐리 뭐 몇 킬로 정도 되노? 1.6kg 잡으면 뭐, 한 320kg 정도 되겠네, 그죠? 320kg. 그래, 역시 뭐, 육지에서 200캐리 약 320kg까지는 우리 자기 바다로 영해 비슷하게 이제 개념을 인증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그죠? 중간에 아주 이제, 그래, 영해 분쟁이 있네, 영해 분쟁. 또 중국하고도 부딪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익인데, 요 2번이라 표시한 거는 일본하고의 분쟁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 독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분쟁 지역인데, 아주 분쟁 지역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배타적 경제 수익인데, 면적이 약 30만 평방킬로미터, 3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 남한 면적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뭐 대충 착각이 차 있지만, 대충 3대 1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바다가 훨씬 넓다고, 우리나라는. 중국은 뭐, 배타적 경제 수익이 별로 안 되는데, 육지가 넓은데, 우리나라는, 바다 면적이 넓다. 그래서 해양국가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 지하고 여기 한중 잠중 저축 수익이고, 이쪽이 한일 중간 수익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배 중국에 다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데, 실제 가면 중국에만 쫙 있어요. 우리나라 배만 발들 틈도 없어요, 이쪽에. 그죠? 이쪽은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한일 중간 수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런, 그리고 섬이 독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 같은 하면 자기 영토 되면 그 200헬이, 반지름 200헬 동그라미를 쫙 끄비면 되잖아, 그죠? 해양 바다 면적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섬 하나 때문에. 섬도 이제 그 영토이기 때문에, 그죠? 섬까지. 섬을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사람이 사는 섬이거든. 인공섬은 안 되고, 사람이 사는 섬을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영해를, 배타적 경제 수익을 이제 정한다고, 그죠? 그래, 뭐, 우리나라 연근에 의약고, 뭐, 의약고는 또 일본말에서 샀는데, 뭐 의약량은 일본말 아닌가? 다뭐 일본말이지, 뭐. 연근에 일본말 아닌가? 다 뭐, 일본에서 온 말인데, 우리나라, 아까 그 배타적 경제 수익에서, 또 뭐, 은양어선도 가서 잡고 하겠죠. 업 생산량이 이제 70년대부터 뭐 80만 톤에서 많을 때는 한 170만 톤까지요. 1980년대 중반에 잡았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죠? 90만 톤, 뭐, 작년에는 7만 톤인가? 88만 톤인가? 90만 톤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꾸준히 줄어들으니까 이제 왜 줄어들고 있을까? 원인을 모르니까 제일 편한 건 남에 걸려서 어민들.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줄어들었을까? 우리나라 어민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대부터 감척사업이란 거예요. 감척사업은 뭐냐면은 배 숫자를 줄이는 거야. 배 숫자를 줄여야 좀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제 더 작게 잡자 이래가지고 배 숫자를 줄이고, 또 그러다가 또 뭐 총허용 어획량제 돼가지고 TAC라고 하는데, 잡는 양을 제가 아, 고등어 1년에 10만 톤만 잡으세요. 오징어 뭐 20만 톤만 잡으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뭐 총허용 어획량제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또 금지체장이라는 게 이런 것도 들여오고, 금지체장, 또 거머기 뭐 이런 거 들어오고, 하여튼 뭐 애국에 하는 거 다 뺏겨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정책으로 지금 한 30년째, 30년 가까이, 어,
적용을 해오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생겼잖아요. 그죠? 90년대 초에 중반쯤 생겼는데, 신생, 부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했어요. 일을. 그래, 옛날에는 해양수산부 있기 전에 뭐 수산청이라든지 뭐 항만청, 청이 있었다고, 청하고. 그 청하고 부하고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면은, 부가 되면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어. 청에서는 법을 못 만들어요. 부가 되면 이제 법을 만드니까, 양서 부대시니까 막 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뭐 제일 쉬운 법만이 뭐야? 어업 규제라고, 어업 관련법. 법을 계속 만든다고. 그래 또 실질도 올라가고 또 일하는 것 같으니까 온갖 법을 다 만들어서 어업 규제 이런 걸. 그런 걸 이제 만들어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어민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줄어든다고 30일 동안 그렇게 떠들어왔죠. 떠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가장 줄어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6, 90년대 이제 유엔 해양법이 발효된다고 그죠? 그 우리나라가 조업할 수 있는 그 의장 자체가 줄어들어. 중국들이 뭐 중국 배들 다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데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걸 설명을 좀 하죠. 그래가지고. 그래, 요게 몇 년 됐냐? 뭐, 해양수산부 이런 데서 이제 언론 자료로 배포한, 언론 신문에서 보도한 그런 그림은 뭐 어딘지,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복사를 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자한량이, 빨간 게 자한량이란 게 아까 자한량. 그죠? 요게 이제 의획량인데, 사실은, 음, 이게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한량이 아니고, 실제로 하면 잠재 생산량이 돼야 되는데, 그죠? 자한량 해가지고 뭐 900만 톤 해놨는데, 원래 잠재 생산, 아까 자한량에서 이제 벌써 헷갈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한량이라는 게. 자한량이랑. 여기서 헷갈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맞추상한 건 내가 보기에는 아까 한 바이오매스가 아니고 P라고, P. 프로덕션을 지금 추산한 건데, 용어를 잘못 썼다고, 자한량이랑. 저 자한량이란 거는 아까 바이오매스 현존량의 개념인데, 요 용어부터 잘못됐어, 지금. 얼마나 내가 프로덕션 추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부터 이제 헷갈리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의행예정인데, 그 아까 자한량이 뭐든 간에 뭐 생산량이다, 아니면 아까 현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다시 이제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거 또 늘어난다고 또 평가를 했죠.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저 자료는 뭐냐면 의획 자료를 바탕으로 써요. 의획 자료. 의획 자료는 배 척수하고, 뭐 배 마력수, 조업 일수,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의획량, 얼마나 잡았는가 가지고, 의획량 자료를 썼다. 의업 자료를 가지고 이거 추산을 했다고. 이거 1950년대 이때 하던 거야. 이걸 계속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생태 기반 수산 자원 관리로 가면 이런 구닥다리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번 학기에 수산 자원 배울 거는 구닥다리 방법을 배울 거예요. 뭐 셰프 잉여 생산 모형이니 또 뭐예요, 뭐 베벌턴 홀트 뭐 가입당 생산 모형 이런 거, 또뭐 리크 모형 그 가입 모형 이런 구닥다리 1950년대 나온 걸 배울 거예요. 1950년대 나온 걸 이번 학기에. 그걸 일단 기본을 배워놓고 그래야 뭐 그 다음대로 넘어가니까. 근데 보통 한 사람이 그 기본만 옛날 50년대 배워놓고 더 이상 안 배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요 수산자 하나 이번 학기 배울 거는 옛날 고전 배움도 생각을 해. 뭐 노는, 뭐 맹자, 뭐 중용 사서 있잖아, 그죠? 2000년에 중국에서 나온 거 옛날 고전 공부한 거. 그거 현대에 맞게 그걸 응용을 좀 해야지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 수산자원에서 배우는 무슨 수산자원 평가법이라는 거는 1950년대 나온 게니까 그냥 참고로 기초로 배워야지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정책에 써본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오는 잘못된 방법 너무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 오래된 방법으로 이런데 해양수산부나 그런 데서 평가한 게 이 자연량이라고 이걸. 여기 사양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계속 쓰고 있다고 이걸.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왜 되는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위 노력당 의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캐치 per unit effort, 그죠? 단위 노력당 의역량인데 이제 흔히 CPU라고 하는데 저기 뭔지 몰라가지고 또 막 기자들도 모르고 뭐 누가 알겠어 저거 관심 있나 그런데 자꾸 물었는데 우리가 이제 의역량을 Y라 하고 노력량을 F라 하고 QB라고 하면은 자 요 Y 의역량은 B가 현존량이에요 아까 현존량에서 아까 상추가 4개면은 4개에서 사람이 한 사람 가가지고 몇 개나 뽑아오냐 이 말이지. 그래서 F가 뭐 배 숫자라든지 배 척수 또는 배 총마력수 이걸 의역 노력량으로 지표로 나타내요. 그래서 Q는 비례상수로 그냥 생각하면 돼. 비례상수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 CPU라는 거는 바이오매스 생체량이 자원량이라는 게 많아지면은 요 CPU도 많아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에 예를 들어서 호수에 붕어가 100마리 있을 때하고 1000마리 있을 때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몇 마리나 잡는 거 세볼 수 있겠죠. 세볼 수 있으면 100마리 있을 때 하루 종일 해가지고 뭐 2마리 잡았다면은 1000마리가 있으면은 20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0마리를 곱하기 10이 되니까. 그래서 그 호수에 아니 연못에 물고기가 많을수록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잡을 수 있는 고기 숫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표시한 게 다이노일당 의역량인데 이거는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비례한다. 그래서 그 수식을 쓴 게 Y는 아까 Q 비례상수의 F 의역 노력량의 B 그 몇 마리 있는가 또는 총 무게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총 의역량을 아까 노력량으로 나눈 거 배척수라든지 사람수라든지 뭐 마력수라든지 이렇게 나눈 걸 우리가 이걸 CPU라고 해요. CPU는 바이오매스에 비례한다. Q 아까죠. 기울기가 Q 아까 선에 이렇게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기울기를 해놨죠. 기울기에 비례한다. 요 기울기를 Q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B는 다시 또 계산하면 CPU를 다시 Q를 알 수 있으면 CPU를 가지고 우리가 그 현존량을 알 수 있다고 그죠? 현존량. 그래 자원량이라고 B가 흔히 자원량이라고 하는데 현존량, 자원량 또 생체량을 알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대충 우리가 값을 추정할 수 있는데 Q를 추정하기 힘들어. Q 값을. Q 값을 지금 몇인지 몰라. 뭐 우리나라 사람 0.5로 막 가정을 많이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뭐 0.2가 될지 0.1이 될지 Q 값에 따라서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B도 몰라 B도 모르고 Q도 몰라 그래서 두 개 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 현존량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현존량이 청물고기 현존량이 얼마냐 이 말이지. 아니면 뭐 청물고기 알아도 그래서 멸치의 현존량이 얼마냐 이 말이지. 그죠? 멸치 현존량이. 그래서 멸치를 또 고등어 현존량이 얼마일까? 뭐 100만 톤인가 1000만 톤인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의역량보다는 현존량이 많아야죠. 왜냐하면 의역량이라는 거는 그 현존량의 일부를 우리가 잡는 기니까 현존량보다 많이 잡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현존량이라는 거는 사실을 보면은 계절마다 바뀌어. 그래서 겨울에는 작았다가 봄에 이제 물고기 자라잖아. 그죠? 그래, 지금 현존량이 제일 말때 지금 가을들이에요. 몇 가을. 지금 추석 때 수확하죠. 이때 이제 현존량이 가장 많아진다고, 이때. 우리 많이 잡잖아. 지금 밤에 가. 막, 지금 이제 뭐, 고등어도 뭐 많이 잡히고, 뭐, 갈치, 뭐, 오징어 뭐, 자라가지고 또 뭐, 10월달 되면 또 정어리 또 북쪽에서 자란 정어리, 또 동해에서 자란 정어리가 또, 뭐, 대안에 남해로 또 내려올 기라고, 그죠?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새끼들이 봄에는 조그만 했는데, 지금은 커가지고 이제 굉장히 커졌기라고, 그죠? 한 20cm 넘는 정어리들이 막 10월달 내려올 기라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어리나 뭐 멸치나 현존량을 보면은, 현존량 자체는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 평균을 잡는다. 1년 평균치를 낸다고.
아까 현존량이라는 거죠. 근데 생산량은 다 더한 값이에요. 평균이라서 생산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량이 안 나오고 요것만 나오는데, 그래서 CPU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수산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가정을 하냐면, CPU가 많으면은 수산 제한량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요 비례관계 성립한다 보는 거예요. 비례관계. 단순한 수로부터. 그래서 CPU가 많으면은 수산 제한량이 많고, CPU가 줄어들면은 수산 제한량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고갈된다 했을 때는 뭘 보고 이야기하면, CPU가 단위 노력당 은행량이 줄어들 때 우리가 수산 자연량이 줄어들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석을. 그게 1941, 50년대 나온 이론인데, 지금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맞다는데, 일단 이렇게 깨워두세요. CPU가 줄어들면은 수산 자원량이 줄어드는 거다. CPU가 늘어나면 수산 자원량이 늘어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고전적인 그런 가정이에요. 수산 자원량에서 배우는 가정이라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렇게 산수로 이렇게 딱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일본에서 여기 이제 일본 이습이라고 하는 게인데, 지난 몇 년도부터, 1970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 이제 아까 의획량이라는 거죠. 의획량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쭉 줄어들고, 노력량이 이제 배척수라든지 배척수의 톤수를 곱해가지고 총 톤수라든지, 요게 이제 노력량이고, 요 의획량을 다시 노력량으로 나누니까 아까 CPU가 된다고, 그죠? CPU가 이렇게, CPU 되고 있죠. 근데, 지난 70년부터 40년하고, 40년 정도 요 추세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이 사업은 어디냐면 이제, 옛날 일본의 쉽게 말하면 은양업에 해당하는 게, 일본의 큰 트롤러슨들이, 어디서 주로 조업을 했냐면, 우리나라 항해하고 동중국에서 조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서쪽이죠, 그죠? 일본에서 동경 1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바다를 이제 일본에서 이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남행 때가 왔다. 일본에서 제일 먼저 나왔나? 1905년에 트롤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남행이 계속 나와서 수산연구소 이런 데서도 남행이 되고 있다고. 남행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1970년 초에 배수자 확 줄어들죠. 이렇게 혼수 확 줄어들잖아. 이게 뭐냐, 감척 사업을 했다고. 감척 사업은 배를 강제로 정부에서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더 이상 고기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감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배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배 숫자가 줄어들죠. 지금은 이제 거의 2억에 가까운데, 지금은. 2억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참, 고지식 하잖아. 그래, 배수를 저렇게 줄였어. 감척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배수를 줄이면은 수산 자원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말 수산 자원량 CPU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배수자를 줄이시니까, 자원이 또 많아지면 되시니까, 자원이 회복이 돼가지고, CPU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CPU가 조금씩 줄었어요. CPU가. CPU 줄었다고. 이건 뭐냐? 뭔가 가정이 정말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아까 여기서 말한,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 뭔가. 요식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죠? 왜 배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내 CPU가 안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같이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막 줄어들고 있잖아. 계속 배 숫자를 줄이는데 왜 CPU가 줄어드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배 성능은 더 좋아졌겠죠, 옛날보다. 잡는 기술, 소나도 개발되고,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이건 CPU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왜 줄어들었을까? 그죠? 그 일본 수산학자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거기도 수산청이 있을 거 아니야. 해석하기로는 수산 자원이 계속 더 고갈되기 때문에 줄어들다 보는 거라고. 왜? 자,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일 쇼크 해가지고 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잖아. 중국하고 우리나라도 또 배가 숫자 늘어나. 우리나라도 얼마나 잡는지 몰라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CPU가 줄어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남핵이란 말이 이제 1905년부터 나왔어요. 1900 일본에서 남핵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까 이서읍이라고 하는 거, 동중국하고 항해 합쳐가지고, 그죠? 그때, 1930년도 와가지고 얼마 잡았냐면은, 거기에서, 중국 선들은 거의 없었어. 우리나라 선도 없고, 동력선 자체가 없으시니까, 그죠? 그 이제 트롤선들이, 큰 트롤선들이, 뭐, 200톤 가까이 되는 그런 트롤선들이 일본에서 독차지하면서 동무대로 항해하고 동중에서 잡았는데, 그때 이제 1930년대도 뭐, 남의 이야기는 그때 연간 얼마 잡았냐면 약 10만 톤 잡았어. 10만 톤. 5만 톤이나 10만 톤 잡았다고. 10만 톤 잡을 때 남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죠? 남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10만 톤. 항해하고 동중에서 10만 톤 정도 잡았다고. 그럼 지금은 얼마 잡고 있느냐? 나중에 그림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어선들 다 잡고 있죠. 동해 항교 지금은 약 800만 톤 잡고 있어요. 800만 톤. 그러니까 옛날보다 뭐 80배네, 80배. 그때 남에게 뭐 800만 톤 잡으면 뭐 씨가 다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매년 800만 톤 잡고 있어. 800만 톤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1940년대 그때 남해는 뻥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뻥. 엉터리였다 이 말, 엉터리. 과학자들이 뭐라 말했던 간에 응? 지금 잡는 게 800만 톤인데 잘 잡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자, 남해 가설이 잘못됐다면 기약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남해 간다고 이제 언제까지 남해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그럼 왜 CPU가 줄어들었냐? 규제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 무슨 규제가 많으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다른 요인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지. 이제 고령화가 됐지.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하는데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이제 고기를 잘 못 잡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어업 기술 자체는 더 발달됐기 때문에 아까 대표적으로 말해 어군 탐지기 인공위성 이용해가지고 그 고기를 더 효과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시면 여기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문제가 좀 심각한 건데 쉽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본의 이서업 뭐냐면 감척 사업인지 이런 거 하면은 망한다. 지금 이서업 업 자체가 없어졌잖아. 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요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지금 감척 사업하고 있고 지금 규제를 계속 늘리고 우리나라가 요 일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요쪽 많이 있어 지금 요쪽 많이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일본 그대로 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뭘 알 수 있는 거는 일본 따라 하다가는 우리나라 앞으로 잡는 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잡는 업 자체가 없어졌잖아 일본에 거의. 일본이 역사가 보여준다고. 이거 보여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어획량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CPU를 가지고 그걸 수산 자한량 지표로 삼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요것도 20년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 제일 위의 그림은 X축하고 Y축인데, 뭐냐면, Y하고 X는 70도 100까지 그냥 그 무작위 함수 있죠. 무작위 함수. 그 주사위 던지듯이 그냥 아무 숫자나 뽑아낸 거야, 그걸. 별 뿌리듯이 아무 관계가 없는 기라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숫자를 그냥 뿌린 거야, 그죠? 그냥 요 하늘에 별 뜨는 거 똑같아요. 하늘에 별 뜨는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X하고 Y하고. 근데 아무런 관계 없을 때 우리가 요걸 상관관계가 빵이라는 서로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X하고 Y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상관관계를 내보면 0이 된다고. 상관관계 배웠나? 0이라고, 그죠? 0인데, 근데 우리가 요걸, Y축을 다시 요걸 X로 나눠준다고. X로 나눠주면은, Y값을 X로 나눠준 거예요. 값을 그대로 요 숫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Y를 X로 나눠준다고, 아까. 그러면 아까 요 가림이면 75 나누기 70이 되겠죠? 70과 70이 한 1.1 정도 되고, 오늘 85 나누기 70이니까 또 요점 되겠죠? 그죠? 옮겨졌다고, 그죠? 요걸, 자료는 그대로, 자료인데, Y축을 X 나누기 Y로 해준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살 줄어드는 이런, 이런 추세가 보이죠? 이렇게 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이건 추세가 보이죠? 요거는, 이 약간 추세가 살 줄어드는 보인다고. 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왜냐면, 나눠져시니까, X로. X가 커질수록, 나눠져시니까 이거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주니까 X가 커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죠? 이래 되겠죠? 이해가 되나? 그럼 일단 상관관계가 y가 생기면 7로 나온다고. 그럼 아까 말했을 때, 아까 x를 연도로 놓는다고. x를 연도로 놓고, y가 뭐냐면은, x가 이제 이걸 아까 말한 f로 놓는다. f. 의학 노력량, 배측수라든지 배마력수를 놓는다고, 그죠? 그러면 대개 자료를 보면 배측수가 늘어난다고. 무슨 세력수가 우리나라 꾸준히 늘어와서, 배마력수도 꾸준히 늘어왔고, 보통 그런다고, 그죠? 경제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시계열 자료를 하는데, 연도 자료를 보면은, 자, F가 X에 비례해가지고 늘어났다면은, 요게, 아까 F인데, F가 X에 비례한다, 이 말이야, X에, 그죠? X에 비례한다면은, 여기 이제 X축이 이제 곧 의행 노동량이 되고, 또 연도가 될 수 있겠죠? 연도가 될 수 있다, 비례한다면은. 그러면, 아까 요걸 F를 Y를 의행량이라면, 의행량을 아까 노력량으로 나눠준 게 CPU래겠죠? 여기 CPU가 되는 게 여기, 그죠? CPU. 안 되네, 이게? CPU가 된다고. CPU가 꾸준히 줄어드는 나온다고. 어떤 조건 갖춰지면 배측수가 연도에 따라 꾸준히 늘어난다면은, 아니면 배마력수가 연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난다면은, 이런 CPU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이게 이제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자료를 할 때는 이렇게 조심을 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조심해서.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CPU가 줄어든 걸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수산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야. 사실은 수산자원량이 변동이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도. 이걸 이제 우리가 스퓨리어스 영어로 코릴레이션. 우리나라 번역하겠고 그래가지고 스퓨리어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그럴듯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눈속임 상관관계라는 건데, 요거 이제 시계열자로 할 때 조심했어야 된다. 그렇게 뭐 꾸준히 증가하거나 뭐 시간에 따라서 뭐 꾸준히 감소하거나 이래 되면 이 통계 분석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그 X축이라는 게 랜덤 무작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있으면 그걸 체결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하면은 이런 잘못된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왜 또 그 우리나라 의학량이 줄어들었나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영예가 배타적 경제수익이에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익, 아까 말한 우리나라 의학이라고 여기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그죠?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90도 들어가지고. 자, 요 때문에 수산 자원량이 우리나라에서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만 잡나? 우리 배타적 중국 배도 와서 잡는다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우리 배타적 경제에 들어와 잡아. 그럼 중국과 합치면은, 몇 그리 나서, 거의 일정해도, 물론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뭐, 보고를 안 했을 때도 있지만은, 거의 일정하잖아. 250만 대에서 거의 일정하잖아. 250만 대에서.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없는, 안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안 줄어들었다. 수산자 한량이. 어? 안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 줄어들었다 생각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수산자 한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말하자면, 어, 제가 처음 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 주류는 아니야. 주류는 아니에요. 다들 줄어들었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산장 고갈되었다 이런 말만 들어봤을 거 아니야. 30년 동안. 나는 줄어들지 않았다. 일정했다. 이런 방법이에요. 저는. 누구 말이 맞는가는 나중에 여러분들 판단해보고,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99.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세뇌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줄어들지 않았나.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 줄어들지 않았는가.
자, 생태계기반 수산 자원 관리라는 건데, 뭐 생태계기반 수산 자원 관리 무슨 말이야? 어업 자료를 쓰지 말고 생태계 자료를 쓰자 이 말이야. 생태계 자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 말이야. 관리 개별 어종을 하지 말고 관리하는데 생태계에서 여기가 별거 아니야. 먹이 있죠.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 있고 동물 플랑크톤 있고 작은 물감 있고 이런 거 배웠죠. 먹이 사슬 해가지고 큰 물개 마지막 우리가 어선을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는데 여기 이제 생태계라는 말이에요. 생태계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이 개별을 이제 묶어놨죠. 그래서 자 우리가 먹는 물고기 요 에너지, 탄수화물, 또 단백질 어디서 그 에너지 먹이 궁극기 어디서 오냐면 태양열에서 온다. 태양빛에서. 모든 우리 생물이 먹는 먹이의 그 에너지 근원은 태양빛이라고 그죠? 우리 에너지 먹기에 에너지 쓰잖아. 그 근원은 태양빛이라고 태양빛. 태양빛을 이제 식물을 잘못하니까 강압성을 하죠. 그게 이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그러죠. 먹이 사슬인데, 요거 뭐, 복잡하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뭐, 요건 나중에 막 하기로 하고, 어디 갔노? 없어져 버렸구나. 어? 아, 여기 뭐 나온다. 여기다. 그림이, 이 에너지가 클로로필, 엽록소에서, 뭐, 물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그래 산소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합쳐가지고, 이제, 어, 탄수화물을 만들죠.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만들고. 요 광합성에 만든 거기에 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먹는 모든 그 먹는 먹이의 근원이 여기라고. 광합성에 생산 탄수화물이라고 그죠? 요걸 먹어 가지고 이제 우리 동물이 먹고 그다음에 뭐 또 물고기가 먹고 또 사람이 먹고 육지에서도 또 뭐 벼, 쌀, 밥 먹잖아요. 그죠? 그거 다 광합성 탄수화물이죠. 그죠? 탄수화물 가지고 이런 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제가 수산 자한량이 일정하다 이야기했냐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인공위성 자료라고, 천리안 예상 관측이는데, 이게 식물의 잎녹소를 추정한 거라고, 추정한 건데, 2014년, 14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 이 말이에요. 양 자체가. 거의 일정하다고. 지난 인공위성 자료를 보면은, 지난, 뭐, 인공위성 오래된 건 아닌데, 뭐 길게는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뭐, 외국에서 미국에서 쌓은 인공위성이나,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이 여러 자료가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 보면 추세가 없어. 거의 일정해. 조금 뭐, 변동은 있는데, 그거 해봤자 뭐, 1% 변동, 10% 변동도 안 될 거야. 10%도 안 돼. 변동 자체가, 양 자체가. 연간 변동이 10%도 안 되는 거로, 그 일정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1차 생산이라고 하는데 식물 플랑크톤 생산량 자체가 일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도 일정할 것이고 그러면 생산량도 그게 지나는 어업 생산량 또 우리가 수산 자원량 또 뭐 물고기 생산한 것도 일정할 거라 이 말이에요. 변동은 좀 있지만은 크게 변동이 없다. 지난 50년 동안 100년 동안 변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동이 만 있다 하면 그 변동되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적어도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 먹이 사실 구조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1차 생산량 아까 식물 플랑크톤의 양이 변동이 없다고. 또 추세가 줄어들었거나 늘었다. 그 일정한 걸로 지금 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수산 자원량이 일정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그러면 틀리냐면은 어디 갔네. 뭐 북서 태평양을 보죠. 이쪽인데 이쪽에 어획량이라고. 어획량이 내가 말하는 지난 40년 동안 그 일정했대 말이야. 뭐 변동은 좀 있어도 일정했대 말이야. 더 이상 뭐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유가 뭔지 일정했잖아 거의 다. 옥천가했다가 지금은 일정했다고. 북서 태평양이 이렇고 그다음에 또 어디야? 어디 갔나 뭐 항해만 봐도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자. 어디까지 갔나 이거. 음. 그래서 아까 말한 육지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생산자가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생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 물고기도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걸 이제 요런 모양을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먹이 피라미드 들어봤나? 초등학교 때 배우나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나? 안 배워?
먹이 피라미드 안 배운 사람? 다 배웠어요? 내가 알 수가 있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매달 어디서 배웠어요? 먹이 피라미드. 중학교 때 배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운 거 같지? 요즘 환경운동 이래가지고 뭐,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응? 그럼 알겠네. 먹이 피라미드하고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로. 그래서, 식물 유형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요즘 되는 물고기 양도 일정할 거 아니야. 여기 일정하니까, 여기 일정하니까. 그죠? 그래서 수산 자원량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를 한번 가지고 오라, 이 말이야, 내한테. 아무도 증거 안 가져오잖아. 고작 한다는 게 의학 노령량 아까 가지고 그 가짜 상관관계에 의한, 눈속임 상관관계에 의한 그런 그럴듯한 자료만 가서 제시를 했지. 그건 의학량 자료는 불확실하니까,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 별 신빙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생체랑 피라미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저, 바다로 가면은 거꾸로 돼 있어, 오히려. 여기 좀 가장이 돼 있는데, 어, 피라미드 거꾸로 돼 있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삼각형이잖아, 육지형에서, 그죠? 여기 피라미드잖아, 그죠? 근데, 바다로 가면, 이런 모양이 돼 있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꼭 그런 건 아닌데, 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거꾸로 될 것 같아? 이런 말 처음, 바다에 거꾸로 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누구 그런가? 피라미드, 뭐이 처음 들어보나? 뭐이 피라미드 거꾸로 된다는 거. 역피라미드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나?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아주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은. 왜 거꾸로 되냐면은 몸 크기가 다르다고. 자, 여기서는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 크잖아, 이렇게. 막 나무가 이렇게 있고, 막 뿌리도 있고. 나무가 이거 씌우면 뭐, 비어만 해도 한 1m 되잖아. 근데 바다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은 현명으로 갈 뻔했어. 현명으로 봐야 뻔했어. 현명이도 굉장히 작다고, 1차 생산을 담당. 물론 해주도 있지만은, 1차 생산량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현명히 크기라고, 식물 플랑크톤이. 그 육상하고 차이라고,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그 크기가 현명히 작다는 말은, 작으니까 얘들은, 그, 빨리 죽고 빨리 태어난다고. 생활, 며칠 못 살아. 며칠 만에 그냥 어른이 되고 번성을 한다고, 그죠? 또 죽고. 생활사가 일주일, 안 돼. 근데 육상에서는 배 같은 건 최소한 1년 동안 사이클 돌잖아. 우리나라 또 온대 지방이요. 배 자라고 하는데 대충 주기가 1년이라고. 적어도 1년은 되죠. 1년인데 반해서, 식물원은 작기 때문에, 작지만 요 아들은 점전량은 조금은 하지만 빨리빨리 이걸 자라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높다고 요 아들은. 그래서 아까 PB 이야기 했죠. PB 이야기 하면. 음, 아까 PB 하면, 예, 육상이 여기 아마 1일 정도 된다면은, 요거는 PB가 30에서 100 이렇게 돼. 굉장히 높다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빨빨빨 돌아간다, 이 말이야. 회전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턴오버 레이트가.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그리고 큰 놈들은 빨리 못 자라. 빨리 자라는 속도가 늦는데, 작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또 빨리 죽고 하면서 생산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 전전량 자체는 작지만은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2차 요하들은 종플랑크톤은 이렇게 더 많아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다고. 동물플랑크톤도 크게 작잖아, 그죠? 근데,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다. 그거 자체는, 현존량 자체는 작지만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턴오버 빵을 만들, 예를 들어서 빵을 이제 큰 걸 하나 만들려면 1년이 걸리는데, 조그만 빵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루 만에 빵을 막 유일하게 만들어내면 1년 만들면 365개잖아, 그죠? 빵을 작은 걸 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턴오버 레이트, 뭐라 그러고, 순환율이라나 순환을 하는 게인데, 순환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순환은. 그죠? 순환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가장 대단한 식물 플랑크톤을 크기가 작기 때문에, 1차 생산자,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현명히 볼 수 있는 크기 때문에, 생존량은 조금밖에 안 되겠죠, 작으니까. 안 되지만 생산량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1년 동안 생산한 거는.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그래서 또 이런 포스트 보죠. 어린 고기
더 잡고 많이 먹자. 막 이런 거. 응? 이런 거, 뭐 있을 거야. 저번에 설명했나? 또 뭐, 작은 고기 잡지 말고 뭐, 어린 고기 잡아 드시나요? 이런 포트를 뭐 어린아이부터 하는데, 아까 말한 우리나라 뭐 총허용 의약량 자두라는 게 뭐냐면은, THC라는 게, 이거는 이제, 목적은 이제 큰 고기를 보호하자, 이 말이야, 큰 고기를.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자는 정책이 THC예요. 주로 의약 대상이 되는 물고기니까, 물고기인데, 그것도 뭐야, 작은 고기 보호하자는 거예요, 또. 그럼 뭐, 큰 고기도 보호하고, 작은 고기도 보호하고, 정책이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보호하자는 말이야, 지금. 그죠? 그것도 몰라. 금지체장이니 이런 거. 금지체장은 뭐냐면 작은 고기를 보호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작은 걸 보호하는데, THC는 이제 큰 고기를 보호하자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요 개별 어조로 말할 때, 토로고기 물 토로와. 토로도 않고, 아까 말했죠. 대부분 다 다른 생물에 먹힌다고. 어린 새끼들은. 안 먹히고, 뭐, 좀, 180만 마리 뿌리더만은, 맹태 새끼. 17마리 돌아왔다잖아, 17마리. 10만 분 1도 안 돌아오잖아, 그죠? 그런 거 벌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개념에서 보면은, 자, 요, 넙치를 키우는데, 요거는 이제 한 살 때까지만 키우는 거예요. 10마리 키우는 기라, 한 살짜 한 마리 100g이라 하죠. 총 무게는 1kg이에요, 1kg. 10마리니까, 그죠? 여기 이제 4년 키우면 대부분 죽고 또, 4년쯤 지나면 이제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 하죠. 다 죽고 죽잖아, 그죠? 죽으니까 1kg이라고, 1kg. 그죠? 그래서, 총 무게는 이것도 1kg, 저것도 1kg인데, 이때 어느 거, 요걸 1년만 캐가지고 1마리 우리가 수확하는 기랑, 4년 동안 캐가지고 한 마리만 수확하는 기랑, 무게는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아. 맛 차이가 없다면은, 콧고기에 따라서, 어느 걸 우리가 1번 하고, 왼쪽 요걸 작은 걸 이렇게 빨리 수확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4살까지 키워서 수확하는 게 나은가?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생각을 하면 또 생각 못한 사람 많더라고. 답을 하면. 요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요게. 사료값도 적게 들어가고, 항생제도 1년 안 뿌려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치킨을 많이 먹는 이유가, 왜 치킨을 먹어? 큰 고기, 닭을 왜 큰 걸 안 먹고, 조그만 치킨을 먹냐?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잖아. 왜 큰 닭을 안 먹고 치킨을 먹냐, 이 말이에요. 자, 대량 생산이가 빨리빨리 그 효율이 기하속 높을 때가 아마 조그만 닭을 먹어야지, 뼈가리만한 걸 먹어야지, 큰 데까지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먹이 효율도 안 되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말이도 자꾸 하기 때문에 같은 먹이량을 투여가지고 하려면은 치킨 조그만 닭을 먹는 게 가장 그 효율 경제 효율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치킨 먹는 이유가 있다고. 뭐 맛이 있는가 모르겠다. 장닭 먹어보려면 저 시골에 가가지고 뭐 요즘 그리 먹는 사람 있나? 큰 닭을 잡아 먹는 사람 있나? 백숙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리 먹고 했는데 지금처럼 대량 생산체 지역에서는 작은 놈을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잡아먹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자연 생태계에서는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게 충격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보호를 하려면 큰 놈을 보호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큰 놈을 이거 하면 일단 10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남으면 귀한 몸이잖아. 10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남으시니까 귀한 놈이라고. 왼쪽은 흔한, 작은 놈은 흔하잖아. 그죠? 크기가 작은 거는 바다가 흔하다고. 큰 놈은 귀하다고. 뭐, 이 단순하게 들었지만은, 그 새끼 물고기 뭐, 100만 마리 키워봐. 그 바다에. 몇 마리나 살아남는가. 4살 때까지. 몇 마리 살아남도 못해. 그래서, 물고기가 큰 놈들 요걸 보호해줘야 된다고. 사실은 무슨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면은, 왜냐면 작은 놈들은 워낙 흔하니까 이거는 보호 안 해도 돼. 또 보호하든 안 하든 다른 생물이 다 먹혀 먹이로 99%가. 근데 큰 놈들은 잘 안 먹혀. 잘 먹히지도 않아. 오래 산다고. 사망률이 낮다고 큰 놈들은. 사망이 낮은데 같은 의액이 들어가면 잡으면은 작은 놈들 충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작은 놈 워낙 많으니까. 많은데 큰 놈들은 의액 충격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야. 그물을 잡으면. 그래서 TAC 이런 거 하는 이유가 큰 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는 수완 가는 이해가 가는데
왜 또 그 와중에 또 작은 놈까지 보호한다고 이런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 정책이 들어오면 TNC가 우리나라에 맞는가? 금지 체장이 우리나라에 맞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그때 뺏겨 들어온다고. 전시 행정으로. 유럽에 이런 거 하던데요. 따라하고. 일본에 이런 거 하던데 그대로 따라하고. 왜 하고, 목적이 뭐이고, 어떨 때 이걸 적용하고, 어떨 때는 여기 적용해서는 안 되는지 생각 안 해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수산 정책이 이제 개판을 돼가지고, 우리나라 업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 아까 말했지만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죠. 그죠? 작은 놈을 잡고, 작은 놈은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서양하고 우리나라의 업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 자, 서양 사람들은 큰 걸 주로 좋아한다고, 큰 걸. 이걸 편식을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거, 큰 거 다 먹어. 큰 거, 멸치도 먹잖아, 멸치. 청어, 솔치가 조그만 것도 먹고, 큰 것도 다 골고루 다 먹어, 우리나라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지체장은 이런 건 적용을 할 수 있어. 큰 놈들은 숫자가 작으니까 길이 잡은 거 재보면 돼. 몇 마리 안 되니까. 근데 요 작은 거 저걸 금지체장 해가지고, 응? 그물에 잡히면 막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그물에 잡히는데, 그 언제 길이 재고 있어, 그걸. 그런 금지체장을. 그런 정책을 들어오면서, 그런 서양하고 우리나라 그 업의 차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뺏기가 들어오는 거야. 응? 뺏기 들어오고. TAC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온갖 거 다 먹잖아, 그죠? TAC랑이 성립을 하면 경제법칙이 수요 공급, 이 가격이 성립을 해야 된다고. 서양 사람들은 한 어법에서 한 어종만 먹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고기를 먹는데, 나올 거야, 아마. 뒤에도 그림 나올 거야. 요 큰 고기 있으면 이제, 요걸 이제 계속 잡으면 이제, 요 숫자 줄어들겠죠, 그죠? 숫자 줄어들면 어찌되냐면, 가격이 올라. 그렇잖아요. 고기가 많으면은 값이 싸지만은, 고기가 점점 줄어들면 값이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고기가 줄어들죠. 그죠? 희소해질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 고기가 잡는 고기 마리수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값이 올라가. 그죠? 많이 잡히면 값이 내려간다고. 그게 수요와 공급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서양 사람처럼 한종만 대구라든지 얘네라든지 특정 어종만 좋아한다면은, 자, 대구를 잡았는데 대구 숫자가 줄어들어. 개체수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대구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린다고. 어민 입장에서는, 숫자가 작더라도, 몇 마리 안 잡더라도, 그 잡는 만큼 충분한 이익이 보존이 된다고. 숫자가 작더라도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또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 그럼 어민들은 또 충분한 잡을 동기가 생겨. 왜냐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가서 기름까지 많이 들고 이래도 해도 한 마리, 몇 마리 적은 숫자를 잡아도 일단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가서 잡을 동기가 생긴다. 그래서 대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어민들은 잡을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된다고. 그죠? 한종만 좋아한다면은 그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여러 종을 먹는다고. 여러 종을. 한종 홍합게 다 먹어. 그래서 대구가, 아까처럼 서양처럼 그러다 대구가 숫자가 들어 값이 올라가면은 일반 서민들 소비자는 어째? 대구 대신 명태 먹지. 아니면 명태 아니면 전어 먹지. 전어 아니면 다른 거 그렇게 채소 많다고. 다른 걸 대체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가격이 그만큼 안 올라가요. 대구 개체수가 줄어들어도 대구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다고. 조금은 올라가겠지. 근데 서양처럼 그걸 대구만 먹는, 편식에 먹는 서양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값이 오르지가 않는다고, 우리나라. 그래서, 어찌 돼요?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안 잡히면 우리나라는, 조업을 포기해버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가도 숫자가 줄어들어도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가 안 나기 때문에 조업을 포기해버린다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다 그래요. 고기 조금 안 잡히면은 다 조업 포기해버려, 우리나라는. 우리도 마찬가지, 오징어 안 잡히면 다른 거 요즘 먹태도 먹고 많이 하대. 어? 다른 걸 먹을 게 많잖아, 다른 거, 온갖 거. 그래서 TAC가 우리나라에 안 맞다고. 또 다른 또 이유로는,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TAC라는 이제 할당량을 준비거든, 할당량을. 그래서 입에는, 1년에 고등 10톤만 잡아라. 이래서 할당량을 줬다 치죠. 할당량을 줬다 치지. 아니면 입에는
그래서 정어리 올해 10톤만 잡아라. 입에는 이렇게, 그게 할당제 여기, 그게 총허용이 되는데, 자, 정어리, 입에는 1년에 10톤만 잡으시오. 이게 이제, 그게 TAC라는 기라,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데 이제, 잡는 배는 정어리만 잡는 게 아니야. 정어리도 잡고, 멸치도 잡고, 우리나라 온갖 거 다 잡아. 한 30몇 종을 잡는다고. 이 배는, 오징어도 잡고 이래 하는데, 그래, 일단, 그래서, 정어리 TAC를 한다 치지. 그래서, 정어리 TAC, 이제, 올해 이제 정어리가 많아가지고, 10톤 다 채웠어. 응? 10톤 다 잡았다고. 근데 이 배 그대로 놀고 있어? 아니잖아. 이 배는 다른 물고기 잡으러 갈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조업을 한다고. 뭐, 오징어도 잡으러 가고, 뭐, 청어도 잡으러 가고, 이래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제일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데, 그러면 이때 이 배가 저기가 더 잡혔다. 어쩌겠어? 10도만 잡으려 했는데, 다른 거 잡으러 갔는데 또 저기가 잡혔어. 어찌돼? 초과 안 끼신가? 요거 들고 가면 불법인 거야. 그래서 정어리를 바다에 버려야 된다고. 바다에 버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지금. TAC하고. 작년에 포항인가 어디에 막 참치 있죠, 참치. 뭐, 만 마리인가 버렸잖아, 만 마리인가. 버려가지고, 그 영덕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했잖아. 그죠? 또 작년에 마산항에 정어리 또, 뭐, 그건 다른 이유에서 버렸지만은, 다른 규제 때문에 정어리 버렸다고. 또 썩어 넘치 진동을 해가지고, 막, 그 경기가, 사회적 병이 더 크다고. 그죠? 그 지금 참다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잡혀있냐면은, 그게 규제 때문에 다 버리고 있어, 지금. 바다에.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먼 바다에 버리면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 정어리가, 참치가 연안 정치망에서 잡혔다. 버리면 이제 바로 쏘일 물질이 되는 거야. 썩어가지고. 그런 한심한 일들이 지금 그 잡은 그 참다랑어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강요하는 게 TAC가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심해진다고. 잡은 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일을 부추기는 게 TAC가 된다고. 이거 안 맞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기후변화 때문에 TAC라는 거는 적정 어획량을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확 잡히다가 안 잡히다가 정어리 같은 거 올해 뭐 갑자기 많이 잡히잖아. 이렇게 급변하는데, 어획량이 급변을 하는데, 이런 데서는 TAC가 안 맞다고, 이게. 어? 여기 또 TAC가 안 맞고. 그 다음에 TAC는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돼. 미국이나 큰 나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처럼 아예 주에 주변 국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변 국가에 깔려있잖아. 같은 호수문을 두고 우리나라만 잡나? 일본 잡고, 중국 잡고, 러시아까지 잡고, 북한도 잡는데, 여기서 제일 북한을 제외하고 아무튼, 한중, 일러 중에 고기 제일 작게 잡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틈바구니 끼가 제일 작게 잡아. 근데 다른 나라는 뭐 TAC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멸치 TAC 한다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해유성 어종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TAC가. 그런다고 멸치가 보호가 되나? 중국은 100만 톤 잡고 일하는데, 고등은 좀 나. 고등은 이제, 일본도 TAC를 해서, 일본이 먼저 해가지고, 고등은 좀 나는데, 중국, 지금 뭐, 일본보다 더 많이 잡고 있어, 지금. 고등은. 또 뭐, 러시아도 지금 많이 잡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 고등어를, 러시아가. 거기는 TAC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응?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맞는데, 해양 써서 이제 TAC 할게라고 막 빠박빠박 해가지고, 막 뉴스 한번 뒤집어 한다. 무슨 TAC가 무슨 막 만병통치 뭐 최첨단 무슨 수산자원관리 기법이라고 선전을 해제치고, 그 사람들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어. 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그거 가지고 내랑 토론을 한번 해보자지. 토론하면 쓸데 나는 사람 안 불러. TAC를 한다면 토론회를 한 마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면. 아무도 안 했어, 그런 거. 내 같은 사람 불러놓으면 그 엉터리인 거 바로 뽀록이 나니까 절대 토론 자리에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어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응? 그런 걸.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생산을 큰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작은 고기를 먹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고 있었어. 방향 자체가 지금 큰 고기가 고갈됐기 때문에 큰 고기 숫자가 작잖아. 금방 고갈이 되어버린다고, 그죠?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골고루 다 먹고, 우리나라는. 다 먹고 있는데 작은 고기 잡지 말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작은 고기 잡지 말았고, 응? 서양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작은 고기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금지치장행위를 정해가지고,
요걸 못 잡게 하면 수양처럼 큰 고기 먹자 이 말이야. 거꾸로 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가 있다고요. 작은 고기를 먹을수록 생태 친해적이라고 그죠? 육상에서도 쇠고기하고 콩이 있으면은 콩을 먹는 게 생태 영향을 다 주잖아. 왜냐하면 같은 1kg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그 소 1kg 생산하면 콩을 뭐 한 100kg 줘야 돼 먹이로. 10kg, 100kg 줘야 쇠고 1kg을 먹는다고. 그럼 같은 단백질이면 콩을 먹는 게 낫다고 그죠? 그리고 또 콩을 먹는 게 기후변화, 그 탄소 배출도 훨씬 적게 한다고. 그죠? 탄소 배출도 하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큰 놈 한 마리 잡는 것보다 같은 무게라면 작아 먹는 게 탄소 배출을 훨씬 적게 한다고. 또 생태계 충격도 더 주고 하기 때문에 작은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홍보를 해도 뭐 할 판에 우리나라는 아까 했죠. 어린 고기 잡지 마세요. 뭐 지금가치로 돌아갑니다. 이런 엉터리 정치가 피고 있는 거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 그게 엉터리한 걸 알긴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수산학자 이런 사람들이 수산 연구자들이 생각할 줄은 몰라. 할 줄 알면 뺏기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뺏기는 것밖에.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가지고 이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생태 기반 수산 자원관리랑 이렇게 바다를 넓게 생태계로 관점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무슨 어중 하나 보고 무슨 그물이 어떻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한 어종에 그 단일 어종이 아닌 전체 어종에 대해서 보고 생태계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큰 고기를 잡는가 작은 고기를 잡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은 고기를 잡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지치장 이런 거 다 없애라 이 말이야. 이런 거 오히려 작은 고기를 많이 잡도록 식문화를 우리가 바꾸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도 뭐 할텐데 그걸 작은 고기 잡는다고 제약시키고 그런 거꾸로 된 수산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그이고 이거는 이제 책에 저번 설명했죠, 이거? 안 했나? 아무튼 1등하다가 북스태평양도 1등하고 그 우리나라가 뭐 보면 나오지만 우리나라 대륙병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작아. 근데 남해가 또 제일 날리지 나라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 응? 제일 작게 잡으면서 뭐 읽어보기도 하고. 아까 대륙병 문제로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륙병이 대부분 잡는 업이 대륙붕에서 잡는다고, 대륙붕에서. 이게 생산량이 가장 높고 또 기름값도 작게 들잖아. 멀리 안 나와도 되니까. 다 대륙붕에서 잡는다고, 90% 이상은. 그래서 대륙붕 문제랑 비교했죠. 그게 왜 미영이랑 배타적 경제 수기랑 문제랑 비교 안 하고 대륙붕이냐 비교하냐고 물어오더라고. 그만큼 자체가 너희들이 없는 거야. 응? 연구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비교를 했지. 여기 우리나라 배탈 경제가 여기인데, 일본은 여기 좀 배타적 경제 수익에 파란색 표시한 거. 뭐야? 섬 하나 있으면은 반지름이 200말, 200헬이 동그라미 치는 거 여기 배타적 경제 수익이야. 이 섬 하나 있죠? 섬 하나 있으면은, 섬 하나 있으면 그냥 반지름 200헬이 320km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치고, 여기, 네, 그래서 일본은 엄청 넓어요, 배타적 경제 수익이. 그래서 배타적 경제로 그 의학력 나누면 일본은 제일 작게 나오지. 그러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대륙비 문제를 비교한 거예요, 대륙비 문제를. 비교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륙은 굉장히 좁아. 그나마 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살아났는데, 또 저 똑도 울릉도가 있어가지고 늘어났지. 여기 이제, 일본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영토. 대만 코앞까지 섬이 있어요. 대만 앞에 섬이 하는데 그것도 일본령이야. 그래서 대만이 섬나라인데도 배탈 경제가 굉장히 좁아. 앞에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온 것은 다 점령해가지고, 20세기 초에 자기들 영토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좁다고. 독도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뺏겼다가 이승만 때 강제로 뺏어왔잖아. 어쨌든 간에. 독도 좀 뺏겨봐. 배탈 경제수익 다 날아가버려, 우리나라. 확 줄어들어, 배탈 경제수익. 그나마 제주도하고 독도를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배타적 경제가 이만큼 늘어난 거라고. 예? 제주도하고 뭐 하기도 마찬가지고 지난 지금 뭐 거의 일정하잖아 지금까지. 응? 중국 막 짠뜩 잡고 우리나라는 막 묶고만큼 잡고 있으면서 막 많이 잡는다고 제일 난리지고. 응? 이 중국이잖아. 중국은 이만큼인데 우리나라는 뭐야? 응? 우리나라 중국 반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항해 면적이 왜냐면 반이 뭐야? 우리나라가 항해에서 중국의 면적이 항해 면적이 1이라면은 우리나라 0.8 정도 돼. 0.8, 0.7이라 0.8 정도 된다고. 그 잡는 거는 지금 뭐
중국이 뭐 5%나 잡고 있나? 10분의 1도 못 잡고 있잖아. 그러면서 남해 간다고 우리나라 어민들, 뭐, 항해에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 항해에 그럼 뭐, 그냥 줄어들고 있나? 지난 30년 동안 거의 1층 했어요. 거의 1층 했다고. 그래서 순환 자원이라는 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금이런 거 있고. 아, 그 동중국에 말했죠. 동중이 500만 톤도 잡고 있어. 500만 톤, 그죠? 동중국. 그 항해 약 250만, 300만 톤, 그죠? 두 개 합쳐가지고 500, 약, 항해 동경지 800만 톤 잡고 있어. 800만 톤. 응? 그런데 일본에서 옛날에 아까 말했죠. 한 10만 톤 잡으면서 남해 일어나고 난리를 지고 10만 톤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바보자. 여기 일본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 중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그 일본을, 이 못난 일본을 우리나라에 따라하고 있어, 지금. 어? 우리나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1차 생산량을 보면은 북해라는 데가 있는데 연구가 참 많이 된대요. 그래서 수산학이라는 게 수산학 학문이 생겨난 데가 북해라고 노르스시 그 유럽 국가 있죠. 뭐 영국하고 프랑스, 뭐 독일, 덴마크 뭐 이런 북해라는 그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연구가 제일 많이 된 데고 거기서는 수산 자원 관리도 제일 잘하고 있어. 그건 하는 이유가 그 ICS라는 그 기구가 있다고 또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국제 공동 수장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여지가 아니고 국회에서는 식물 플랑크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국회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획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국회는. 그래서 국회에서 수산 잔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이 돼. 왜냐하면은 파람식으로 번연할지로 최근에 1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정하다고. 일정한 게 아까 뭐, 여기 북해인데, 북해는 여기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식물 플랑크톤이. 또 줄어들고 뭐 늘고 있는데, 일단 1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식물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산 잔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북해에는 거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봐도 그런 증거가 한 개도 없어. 식물 플랑크톤 그대로고, 아까 어획량만 봐도 우리나라 보면 줄어든 거지. 중국어랑 같이 뭐, 그 일정하다 이 말이야. 중국어 합쳐서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줄어드는 증거가 없다. 생산량은. 멸치 생산량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다 해봐야겠네. 뭐 전화가 왔나? 자, 그럼 마치도록 하죠. 끄자, 이거. 전화가 왔네, 그래서. 뭐 전화가 왔네.